내 꿈에 날개를 달아 아이비 토크. 저도 흥미로워하는 주제여서요. 또 적극적인 질문자로 이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혜숙입니다. 꿈꾸는 배움, 성장하는 아이들. 누구나 바라는 교육의 목표이자 목적지일 텐데요. 대구는 그 해법을 아이비 교육에서 찾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날개를 달아줄 수 있을지, 또 미래 교육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오늘 아이비 교육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이해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직접 현장에서 많이 고민하고 부딪히고 경험하신 네 분의 또 산 증인을 이 자리에 모셨거든요. 한 분 한 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아이비를 대구가 도입하던 시기에 대구시 교육청에서 미래 교육을 많이 고민하셨던 분입니다. 요즘에는 또 아이비 월드스쿨인 서부고에서 수장을 맡고 계신데요. 장태성 교장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에서 국제 바칼로리아 프로그램 업무를 추진하다가 지금은 대구 서부고 교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비는 선생님 역량 중요하다는 얘기는 들어보셨죠? 또 선생님 대표로 포산고등학교에서 신영록 선생님도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16년 차 영어 교사이자 현재 월드스쿨인 포산고등학교에서 DP 코디네이터 역할을 맡고 있는 교사 신영록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요, 이분의 이야기가 좀 궁금합니다. 같은 학부모로서 고민이 많잖아요. 새 자녀를 아이비로 키우고 계시다면서요. 이은정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2, 중2, 초1 자녀를 모두 아이비 학교에 보내고 있는 새아이의 엄마 이윤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이비가 뭐가 그렇게 좋았길래 새 아이를 이렇게 아이비 교육으로 또 성장시키고 있는지 그 이야기도 찬찬히 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비 공부를 하면 어떤 인재로 커나갈지 아마 오늘은 이분이 모델이 돼줄 것 같아요. 최형빈 학생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지금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아이비 1기를 졸업하고 카이스트에 재학하고 있는 최형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대구의 또 새로운 교육인 아이비는 이렇게 학교 그리고 또 학부모, 학생, 선생님 모두의 합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대구의 진학, 진로, 미래 교육을 어떻게 바꿔나가고 있는지 국제교육 아이비, 그렇다면 왜 우리 대구에서 시작됐고 또 어떤 가치와 비전을 품고 있는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아이비를 선택할 때에는 많은 것들이 걱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일단 참고할 수 있는 예시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저 혼자만의 결정으로 이루어져야 했던 시기들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이비를 선택한다고 했을 때 잘할 수 있을까 많은 걱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발제작인데요. 발제작을 저는 박수군의 노상할 사람들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작품 하단에 이만큼 기울어졌다고. 그래서 얘네니까 좋겠어. 저거 때문에. A와 B 값을 아크 탄젠트로 나타내봤습니다. 쉽다고는 제가 도저히 말을 못하겠어요. 그만큼 내가 쓰고 생각하는 과제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만큼 어려운 만큼 난이도는 어렵지만 되게 희귀한 경험이거든요. 그 속에서 내가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여러 자료들을 검토하고 평가하면서 얻어가는 비판적 사고는 다른 어느 교육 과정에서도 얻을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아이비가 무엇인지 짧게 영상으로 봤는데요. 대구가 국내 최초로 아이비를 시작한 게 맞죠, 교장 선생님? 네, 맞습니다. 예. 대한민국에서 아이비를 대구에서 최초로 도입했다라는 말을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원래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국제적인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 운영 언어가 영어,
스페인어, 프랑스 이 세 개 언어로 전 세계적으로 운영되던 프로그램이었는데 이제 영어, 스페인어, 프랑스어가 아니라 한국어로 IB 프로그램을 우리 학교에서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대구가 이런 또 새로운 교육이 필요했던 좀 계기나 어떤 배경 같은 게 있었을까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 자랑스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그 대구 지역의 스님들이 사실은 우리 학교의 수업과 평가를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열심히 해왔었거든요. 연구회를 중심으로 자체 세미나도 하고 공부도 하시고 또 스님들을 대상으로 연수도 운영하시는 그런 노력을 지난 십수년간 굉장히 자생적으로 많이 해왔었습니다. 우리의 교육이 지금보다 조금 더 나아가서 학습자 스스로가 우리 사회에서 주도적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어떤 철학이라든지 원리 같은 게 교육에 반영이 되고 그런 식으로 우리 교육과정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궁극적인 어떤 탐구와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중에 딱 하나 맞는 프로그램이 국제 바칼로리아 프로그램 IB라고 저희들이 부르는 프로그램이죠. 예. 단순히 프로그램 하나 들여온 것이 아니라 공교육의 어떤 패러다임, 미래의 인재를 공교육 안에서 좀 잘 길러내고 싶은 선생님들의 고민 끝에 이게 아이비랑 딱 만난 거구나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드는데 네. 월드스쿨 중에 하나가 또 포상고등학교죠. 네, 맞습니다. 월드스쿨이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IBO로부터 이제 IB 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학교로 공식적으로 인증을 받은 학교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포상고등학교에서 기존 수업도 해보시고 아이비 수업도 선생님 혹시 둘 다 경험하셨을까요? 네, 둘 다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점이 가장 다릅니까? 이 IB는 평가 방식이 다릅니다. 이게 정해져 있는 어떤 정답을 찾는 교육이 아니라 학생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을 끄집어내는 교육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축구 감독의 역할이 그렇다라는 느낌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축구 감독은 본인이 직접 필드 위에서 뛸 수 없지 않습니까? 결국 필드 위에서 플레이를 하고 어떤 성과를 내야 되는 것은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이 교실 현장에서 성장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하게 되는, 이를테면 변별보다는 좀 성장이라는 부분에 좀 초점을 두고 수업을 설계하게 된 것이 가장 큰 변화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도 변하고 또 학생들도 아이비를 통해서 또 변화하고 있네요. 정답을 찾는 게 아니라 좀 생각을 키우는 게 아이비 교육인가? 좀 궁금증이 더 생기는 것 같습니다. 사실 어머니는 이거 아이비 시작할 때 너무 정보가 없던 시절 아니었어요? 첫 아이 때는? 네, 맞죠. 처음에는 IB라고 하길래 외국 교육? 네, 그죠? 외교관 자녀들이 듣는 교육 이런 좀 생소함, 거리감 같은 게 느껴져서 과연 우리 아이가 이걸 잘 따라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거든요. 근데 자녀가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스스로 질문하고 그리고 탐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좀 많은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막내도 이제 아이비로 초등학교 시작한다는데 네. 그런 결단하기까지 뭐가 제일 좀 이거 좀 도전해봐도 되겠다. 우리 새 아이 다 맡겨도 되겠다. 이런 생각하게 했을까요? 일단 IB를 하면서 자립심이 길러지는 부분을 제일 믿고 있고요. 예. 그렇게 성장했으면 좋겠어서 그걸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이는 중학교인데 이 방송 보면 안 되지만 자립심 참 이게 쉽지 않던데요. 특히 사춘기에는 어떤 면에서 좀 자립심을 느끼세요, 아이들에게? 저희 둘째 같은 경우는 학교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IB 수업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집에를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 모든 일단 동아리 참여를 다 하고 모든 행사에 참여를 다 하고 그러니까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학원을 갈 시간도 부족한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그걸 쪼개서 자기가 하다가 나중에는 학원에 선생님한테 전화해서 선생님 오늘 제가 학교에 행사가 있어서 오늘 수업을 못 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한테 좀 통보를 하는 거예요. 스스로 결정하는군요. 네, 결정해서 엄마 오늘 선생님이랑 연락을 해서 네. 오늘 이렇게 얘기해서 언제 보강을 하기로 했고 오늘 이제 숙제는 미리 검사를 맡았어. 그러니까 오늘 이제 동아리 활동 때문에 학교에서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스스로 다 계획을 짜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보니까 이게 정말 본인이 스스로 그 뭔가 학습의 주체가 자기가 본인이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본인이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또 발견하고 그걸 어떻게 좀
얻을 수 있는지 문제 해결을 스스로 해나가는 그런 모습을 또 아이비 교육을 통해서 어머님은 또 기대하고 또 확인하셨나 봅니다. 자, 대구에서 국내 최초로 시작됐다는 아이비, 이렇게 초기에는 가보지 않은 길이어서 누구나 좀 막막하기도 했을 텐데요. 이렇게 교육 행정과 학교, 선생님과 학부모, 학생들이 또 함께 그 과정을 밟아오고 그 결과까지도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또 아이비의 교육 방식과도 좀 맞닿아 있을 것 같은데요. 내 아이는 과연 이런 교육 방식에 맞을 것인가, 잘할 수 있을 것인가 또 궁금하기도 하시죠. 실제로 아이비 교실은 어떤 모습인지 함께 보겠습니다. 무솔리니가 해당 외교 정책들을 통해 무솔리니의 외교 정책이 좀 성공적이지 않았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우리가 성공적인 외교 정책을 얘기할 때 칠판이 없어요, 설마? 고등학생 때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최영빈 학생은 저렇게 공부를 했으니까요. 제 첫째 학교네요. 선생님이 안 보이는데? 증명하기 위해서 이 스트레스 회의를 개최하는데 물론 정답을 선생님들이 알려주는 것도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 과정을 생각하고 그 정답이 맞는 건지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게 학생들한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정을 배웠을 때는 그냥 뭔가 약간 시험 같은 걸 쳐도 최대 한 10줄 이내 정도까지밖에 안 썼던 것 같은데 아이비 과정을 수료하면서는 되게 긴 글을 좀 많이 써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약간 글을 쓸 때 어떤 구조로 써야 하는지 이런 것들이 좀 약간 잡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말하기 같은 것도 되게 많이 하는데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많은 것 같아서 좋아해요. 생각이 깊어지는군요. 이제는 초등학교군요. 가보겠습니다. 연주회인가요? 어머니 또 아이들도 이런 거 했을까요? 네, PIP 익스비션인 것 같은데요. 졸업 발표회 같은데요. 저희 모둠의 주제가 지속가능 발전 목표 중 17번 주제인 목표 달성을 위한 파트너십인데요. 저희 주제는 각 나라별로 시급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를 목표로 저희 팀을 만들었습니다. 더 커넥트는 연결이라는 뜻으로 팀 이름을 지었습니다. 어머니도 이런 PYP 탐구 발표회 네. 가보셨을까요? 네, 가보기도 하고 직접 멘토로 참여도 해봤어요. 부모님들의 또 참여도 해봤군요. 보이시네요, 어머니들. 주제도 직접 정하고 과정들도 아이들 직접 다 풀어나가는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보았는데요. 이제 중학교인데요. 그럼 학교마다, 그 모둠마다 참 매해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겠어요. 다른 주제들. 학생이 다르다 보니 계속해서 그 학생들의 생각이나 주제도 학교마다 다 전혀 똑같은 학교는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게 되었으며 학생들의 학업 스트레스를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도 배웠습니다. 알게 되고 배운 사실을 토대로 앞으로 학생들의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주고 싶습니다. 정말 이상으로 끊임없이 저희의 발표를 토론하고 마치겠습니다. 발표하고 말하네요. 예, 중학교의 또 그 프로젝트 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주제가 또 공동체였는데 공동체가 또 아이비에서는 중요한가 봐요? 네, 뭐 동아리 활동이나 이렇게 창의 활동 봉사라고 해서 소위 카스라고 불리는 아이비의 활동이 있는데요. 학생들이 이렇게 주도적으로 혼자서 아니면 또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아이비를 수료하기 위해서는 뭐 동아리 활동도 정말 집에 안 가고 열심히 해야 되고 그리고 봉사 활동도 스스로 기획해서 활동도 하고 스스로 성찰까지 해야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근데 저는 교실 풍경을 본다고 했는데 일단은 선생님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았다는 거랑 교과서가 설마 없나요? 아이비는 이 교과서를 중심으로 수업이 이루어진다기보다는 각 교과별로 그리고 핵심 과정에도 핵심 개념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어떤 교과서를 가지고 수업을 하든지 간에 그 개념이라는 틀을 어떻게 분석해내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교과서는 어디까지나 거두는 역할을 하고 결국 그 수업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개념이란 뼈대 위에서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쌓아 나가는가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발표 수업이나 모둠 수업 이런 거 하면은 사실 정적도 좀 흐르고 그러거든요. 실제 수업 분위기는 어때요, 학교에서? 이게 일단 평가 방식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절대평가라는 토대 안에서 이 수업을 이렇게 이어나가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내 생각이
틀리거나 다른 친구들과 다르면 어떡하지에 대한 불안감이 많이 희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영어로 어떤 이야기를 한다라고 해도 사실 상대 평가하는 토양 안에서 길러진 학생들은 내가 문법적으로 실수를 하면 어떡하지, 내 발화가 잘못된 대답이면 어떡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는데요. 이게 내가 남보다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없으니까 좀 자연스럽게 실수에 대한 어떤 부담을 좀 내려놓은 상태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학생들의 목소리가 좀 더 많이 들리게 되는 그런 현상이 빚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앞서 초등학교 과정 그리고 중학교 과정 그리고 또 고등학교 선생님도 나와 계시지만 이게 우리나라는 교육 체계가 12년제잖아요. 네, IB라는 교육 이 프로그램이 좀 낯설거든요. 어떻게 좀 구성이 돼 있습니까? 우리 한국 교육에? 우리는 초등학교 프로그램을 IB에서는 PYP라고 부르고 중학교 프로그램을 MYP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프로그램을 DP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이 PYP 과정에서는 사실은 과목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런 게 가장 차이가 있는데 이 6가지 초학문적 주제라는 이 주제를 중심으로 교육 과정이 운영되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인가? 이런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어떻게 보면 틀을 형성해 나간다고 볼 수가 있죠. 이 과목이 없이 이런 시각에 대한 통합적인 학습을 하는 단계가 가장 기초 단계로서 PYP 초등학교 단계이고요. 이제 초등학교 단계를 넘어서서 이 MIP는 어떻게 설계가 되었냐면 이제부터는 이제 학문이라는 것과 실제 세계를 연결시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8개의 과목군이 나오고 8개의 과목군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 중학교 단계의 마지막 단계에 가면 이 커뮤니티 프로젝트라는 이제 프로젝트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내가 우리 지역 사회 학교를 떠나서 우리 세상의 일원으로서 내가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또 내가 아는 지식을 어떻게 실천으로 옮길 것인가라는 이 프로젝트를 하게 돼요. 그래서 커뮤니티 프로젝트라는 게 아마 MIP의 꽃이 아닌가. 그게 앞서 본 공동체. 예, 아까 탐구 발표회 같은 그런 발표회죠. 되게 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 마지막 이제 학교 급별 단계인 고등학교 단계가 가면 이제 과목의 깊이가 좀 생깁니다. 6개의 과목에다가 아주 중요한 이게 3가지 아까 우리 최 군께서 말씀하신 학습 과정, 그 핵심 과정이라는 게 생기는데요. 이제 지식 이론, 또 소논문, 그다음에 창의 활동 봉사라는 이 6개의 교과목과 더불어 3가지 핵심 과정이 합쳐져서 이제 학생들로 하여금 되게 깊은 수준의 연구나 탐구 그리고 인지적 수준뿐만 아니고 전인적 수준의 탐구를 행할 수 있도록 이 교육 과정이 도와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미래 인재로서 성장할 수 있고 자기 주도적 학습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예, 여기에서 학생들은 내가 뭘 배울지 어떤 질문을 할지 스스로 선택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IB에서는 선생님들의 역할은 또 어떤 부분일까요? 그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IB 역사 시간에 다양한 역사적 사료라고 하는데요. 그 사료들을 가지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뭐 이를테면 인과관계라는 렌즈를 가지고 이제 그런 사료들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 사료에는 그 역사적인 자료를 만들어낸 그 역사가의 관점이 들어가 있겠지만 그 관점이 일방적이고 옳은 것으로 교사가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교사는 그릇을 놓아주고 그 안에 어떤 음식을 담는 방법 정도만 알려줄 촉진자로서 그냥 기능할 뿐이고 실제로 그 안에 어떤 컨텐츠를 담고 요리를 해나가는 것은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들이 좀 뭐랄까 질문이 중심이고 학생이 중심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그 피해갈 수 없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것도 없는 겁니까? 이게 사실 많이들 하시는 오해 중에 하나인데요. 그 IB에서 시험이 없다라는 말씀들을 간혹 하시던데 시험이 없다기보다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학생이 중간고사 또는 기말고사를 통해서 어떤 정도의 성적을 거두었고 이 학생이 누구보다 더 뛰어난 성적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을 판별하기 위해서 시험이 존재하지는 않고요. 그 시험을 통해서 이를테면 중간고사에 비해서 기말고사 때는 내가 어느 정도 성장했는지 그러니까 과거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할 수 있는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학습을 되돌아볼 수 있는 어떤 성찰의 컨텐츠로서 기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험은 존재합니다. 또 이 시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또 다른 이유가 우리가 통상적으로 시험이라 생각하면은 오지선다형 그 객관식 문항만을 떠올리게 마련인데요. IB 같은 경우는 그 비율은
한 10% 정도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대다수가 단답형 또는 선논술형입니다. 그래서 평가 방식이 많이 차이가 나고 그런 선논술형 형태의 평가는 좀 우리에게 생소하기 때문에 혹은 수행평가로 학생들이 주로 인식했던 형태의 평가를 치르기 때문에 시험이 없다라는 오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형빈 씨는 아이비가 시작되던 그러니까 졸업생 일기라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거를 사실 정확하게 알고 선택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때가 또 그 어렵다는 고등학생 과정이었거든요. 네, 맞아요. 예. 사실 제가 들어올 땐 정말 정보도 많이 없었고 이제 한국 그리고 대구에서 아이비를 하는 학교가 아무 데도 없다 보니까 도대체 아이비 수업이 어떻게 되는 거지? 그 수업 시간에 그럼 도대체 뭘 하는 거지? 라는 궁금증으로 이제 입학 전에 이제 대구교육청에서 하는 프리디피라는 수업에 가서 미리 국어 수업을 체험을 해봤었어요. 직접 아니면 혹시 부모님의 권유? 선생님의? 직접 이제 지금 제가 사대부고를 같이 간 친구랑 같이 체험을 하러 갔었는데 전 거기서 약간 신세계를 맛봤다 해야 될까? 왜요? 그냥 국어 수업 시간인데 일단 말씀 주신 것처럼 교과서가 없고 다양한 이제 광고 자료들 그리고 우리나라 해외 광고 자료들을 선생님이 주시면서 이런 광고들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우리한테 뭘 전달하려고 할까를 3시간 동안 처음 보는 친구들이랑 정말 밀도 있게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수업인지도 모르겠고 시간이 지나는지도 모르겠는데 정말 서로 얻는 건 너무 많은 거예요. 아, 내가 광고에 대해서 이렇게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뭔가 표현을 이런 이미지에서는 이런 동영상에서는 이런 표현을 하는구나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이제 수업 시간이 끝나고 보니까 선생님이 이제 전달하시려던 수업 목표를 저희가 또 다 체화를 하는 그런 걸 보면서 이거는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내내 이걸 너무 하면 개인적으로 너무 큰 성장이 되겠고 무엇보다 사실 교육이라는 게 저는 내가 뭔가 배운다는 느낌을 거기서 처음 배웠다 보니까 이거는 뭔가 내가 외우거나 아니면 따라하거나 아니면 듣거나 느낌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배운다는 느낌이다. 빨려 들어간다. 이런 느낌을 좀 받고 그냥 과감 없이 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실제로 그 아이비 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네. DP 과정은 어땠습니까? DP 과정도 사실 저는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이제 코어 과목 중에 TOK 지식이론이라는 부분이랑 소논문이 조금 기억이 나는데 첫 번째로 일단 지식이론 같은 경우에는 답이 없는 질문을 선생님께서 이제 소개를 질문을 해요? 네, 답이 없는 질문을 친구들끼리 이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삥 둘러 앉아서 답이 없는 질문에 대해서 이제 고찰하고 왜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고민 안 해봤지? 하는 질문, 우리는 왜 공부하는가? 아니면 다양한 사례를 가지고 그리고 친구들이 또 그런 사례를 준비해 와서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이런 것들을 한 명도 빠짐없이 다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그런 게 너무 어려울 줄 알았는데 모든 친구들이 하고 그 말씀 주신 것처럼 따로 평가가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그냥 내 생각을 과감없이 주장하고 친구들 얘기를 듣고 선생님 얘기도 듣고 그런 거를 긴 시간 동안 해도 사실 힘들지도 않고 했던 기억이 있는 것 같고 두 번째 이제 소논문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원하는 주제로 이제 정말 깊이 있는 분량의 이제 에세이를 작성을 해야지 이제 이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컴퓨터 과학이라는 이제 주제로 적었는데 사실 이 연구 주제를 정하는 것부터 이제 사실 난관이었고 그래서 선생님께서도 저랑 이제 같이 공부하면서 정말 이렇게 연구 주제를 잡고 그리고 연구 주제를 또 마지막에 적고 수정하고 스스로 막 대학교 도서관에 가서 자료도 보고 이러면서 완성해낸 기억이 사실 대학교 와서 이걸 내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어떻게 했지? 라는 좀 자신감으로도 남아있고 해서 좀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초중학교를 그런 교육 과정을 밟지 않은 또 학생들로서는 굉장히 좀 낯설고 좀 막막할 것도 같은데 어려운 점도 분명히 있었죠. 그리고 또 주변에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일단 물리적으로 일단 시간이 많이 드는 활동들이 많은 것 같아요. 보통 이제 고등학교 교육 과정은 학교 빨리 끝내고 제 주변 친구들이 이제 뭐 수능 정시를 준비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내신에 특화된 학원에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한다든지 하는데 저랑 이제 친구들은 사실 동아리나 이제 학교에서 하는 IB 과정만 이제 충실히 따라가도 하루가 이제 금방 지나가고 그리고 챗GPT나 이런 생성형 AI에 물어봐도 답이 없는 질문에 대해서 탐구를 하거나 이제 과학 과목에서는 실험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좀 그런 점이 좀 초반에는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내가
내가 이렇게 직접 실험을 교과서에 나오는 실험을 따라하는 것도 사실 힘든데 고등학생이 어떻게 내가 실험 설계를 해서 이걸 실험을 보고서를 내야지 졸업을 할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막막하기도 했는데 또 친구들이랑 같이 하고 선생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하니까 지나고 보니까 하나도 안 힘들었는데 그 당시에는 좀 다들 힘들다 하면서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만큼 좀 느끼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중간에 혹시 뭐 좀 낙오하거나 포기하는 친구들도 봤어요? 좀 있었죠. 하지만 뭐 그 친구들도 그 친구들도 이제 뭐 각자 뭐 IB랑 안 맞는 타입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좀 저도 사실 처음에는 이게 계속 하면 졸업할 수 있는 거 맞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친구들이랑 다 하게 되고 그리고 예. 따라가게 되고 결국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충분히 열정과 의지가 있으면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게 뭐 정말 일반 고교 과정에 비해서 막 엄청나게 뭐 말이 안 되는 걸 시키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좀 답이 없는 과정에서 스스로 질문을 내리고 이런 훈련들을 할 수 있어서 좀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를 졸업하고 친구들이랑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해보지 않은 거여서 좀 어려울 수는 있지만 결국에 스스로 질문을 해보고 깊이 있게 탐구해보고 성찰해보고 거기서 또 답을 찾으면 또 쾌감이 있는데 그게 지금 또 지금의 최영빈 씨를 만든 게 아닌가 또 짐작도 해보는데요. 이렇게 선생님들과 친구들과 이렇게 무수한 대화를 한다면 아이비 학교는 좀 학교 분위기, 교실 분위기도 선생님 좀 바뀝니까? 우리 형빈 군이 소개해 준 대로 본인의 사례에서 보면 우리 되게 어려운 질문을 탐구하고 근데 탐구하는 과정이 사실 힘들고 좀 깊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스님이 함께 연구해주고 동참한다는 말에서 저는 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IB를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학교의 전체적인 구성원들이 모두 성장하는 문화를 좀 맛보았다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IB를 공부하는 학생들이 처음에는 되게 조금 낯설고 이런 방식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어려워하다가 이제 스스로 어떤 문제를 분석하고 그다음에 한계를 진단하고 그다음에 이걸 확장하는 방법, 이 실제 세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자꾸 생각하는 이런 경험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다 보니까 생각하는 힘과 또 학습력 이런 것들이 증진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학습자로서요 훨씬 더 이제 좀 높은 수준의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 뿌듯한 학생이 되어 있다는 걸 제가 보게 되었고요. 또 그걸 지도하는 선생님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게 왜 중요하지? 이거는 너희와 어떤 연관이 있는 거지? 이런 질문을 계속 하게 되는 거죠. 평소 우리가 생각해 보지 못했던 그런 질문을 통해서 거기서부터 학습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뭐 제가 구체적인 어떤 사례를 한번 들어보면 2024년 하반기에 우리 IB 수업을 하시는 초중고 스님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었거든요. 이 IB 수업을 하시면서 스님들은 뭐가 달라지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는데 99.5%의 한 600여 분의 스님께서 99.5% 스님들이 IB를 통해서 나의 교육과정 전문성이 월등히 향상된 것 같다. 이런 만족도를 보여주셨어요. 그런 걸 보면 공부를 하는 이게 스스로 아이들이 배우고 자기 주도성을 키워나가는 학습자 또 이런 학습자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선생님들의 또 성장 이런 걸 통해서 학교 전체가 교육의 본질에 주목하고 있고 또 학교 전체가 성장하고 있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95% 성장하신 선생님 중에 한 분이실까요? 예. IB에는 탐구, 실행, 성찰이라는 사이클이 있고 이 사이클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이 사이클은 비단 학생들의 학습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IB 학교도 마치 특수 목적 고등학교처럼 5년마다 인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을 준비하면서 그동안의 5년간의 어떤 운영을 돌아보고 개선점을 모색하고 그러니까 어떤 학교 운영 그리고 수업의 어떤 운영 그리고 이제 학생들 개개인에게도 이제 그런 탐구 실행 성찰 사이클을 강조하다 보니까 저도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제 그런 사이클이 좀 뭐랄까 습관화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형빈 학생처럼 저도 이제 1기 학생들을 가르쳤었는데요. 그 1기 학생들을 가르치고 졸업을 시켰고 그리고 이제 또다시 그 밑에 이제 후배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제가 불과 3, 4년 전에 가르친 내용이지만 정말 이 부분은 좀 생각이 짧았다, 모자랐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좀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좀 그 1기 친구들한테는 미안하지만 사실은 계속해서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교사도 그냥
학생의 성장을 돕기만 하면서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교사로서 저도 계속해서 좀 이렇게 성장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이제 매번 매 수업 시간마다 좀 받게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분명한 것은 선생님도 또 학생도 학교도 아이비를 통해서 성장 스토리를 함께 좀 써나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럴 수 있었던 데는 내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지 계속해서 질문하고 또 탐구하고 성찰하는 이런 훈련들이 밑바탕이 된 게 아닌가 싶고요. 그 순간순간마다 적재적소에 또 선생님들 그리고 졸업생 선배들이 또 동반자가 돼주고 있습니다. 지금 선후배가 만나는 교류의 장 같은 건가요? 네, 이제 저게 작년 여름에 진행한 행사인데요. 이제 아이비 학교에서 이제 저희가 최초로 3개 학교에서 이제 졸업생이 배출이 됐습니다. 지금 형빈 학생처럼 경북대 사대부고 그리고 대구 외국어 고등학교 그리고 포산 고등학교 이렇게 3개 학교의 졸업생들이 역시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선생님들이 판을 깔아주면 학생들이 그 안에서 활동을 이어나가듯이 이 활동 같은 경우도 교육청에서 운은 뗐지만 그 운을 떼고 나서 실제 기획부터 어떤 그 학생들 게스트 섭외라든지 어떤 운영 방식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학생들이 내가 이만큼 성장했다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그리고 후배들한테 보여주는 이제 그런 좀 뜻깊은 자리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쉽게 어떤 식으로 나의 의견을 피력하면 좋을지 많이 훈련받았던 것 같은데요. 그런 경험이 영어 시간에 예를 들어서 발표를 하거나 스스로 토킹을 할 때 그리고 구술 평가를 할 때 거의 잘하면 좀 어려움 하고 없이 싶은데요. 쉽게 해낼 수 제가 있었던 가르친 학생입니다. 반가운 얼굴. 형빈 학생도 졸업생인데 참여했을 때 네, 저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기분이 어때요? 앉아있는 소감. 저도 자랑을 하자면 제 친구들이 또 유도해서 주최한 행사다 보니까 잘한다. 어머니께서 잘한다. 뿌듯하게 다들 같이 보고 계시네요. 저에게 아이비란 터닝 포인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에게 아이비란 도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 아이비란 저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아이비란 자신감이다. 아이비를 통해서 실패도 많이 했고 도전도 더 많이 해서 이런 자신감을 더 많이 얻었기 때문입니다. 네, 아이비는 졸업해도 끝나지 않네요, 선생님. 졸업생들 보면 또 어떠세요? 이 행사의 전반적인 과정 그리고 매듭을 짓는 과정을 보면서 졸업을 하고 나서 반년 또는 1년 반 정도 그 짧은 기간 동안에도 참 많이 성장을 했구나. 그 1년 반 동안 이렇게 성장한 만큼 학교에서의 3년 동안 정말 많이 성장을 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자, 아이비를 통해서 누구나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아이비에 또 잘 맞는 학생이 있는 건 아닌가. 저는 최영빈 씨를 보면 그런 생각도 드는데 사실 독특한 이력이 있고 네. 그 이력 덕분에 저희는 인연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그 여론현장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코로나 시기에 혹시 기억하십니까? 코로나 나우 개발자입니다. 수성구 고산중학교 최형빈 학생 연결되어 있죠.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이런 코로나 정확한 정보 전달하는 창구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그럼 언제 한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 너무 귀엽죠? 저 사진. 아, 부끄럽네요. 중국 내에서 너무 큰 이슈여가지고 전 세계적인 그 코로나 전염병에 중학생이 정보를 줘야겠다. 정확하게 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얘기를 나누다가 뭐 일단 그래서 정보는 되게 많은데 뭐였죠? 확진자 그날그날의 추이를 확인할 수 네, 있는 맞습니다. 거였나요? 설명을 좀 확진자나 이제 뭐 격리 해제된 사람 이런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이제 정리해서 우리가 이게 정리가 안 돼 있는 걸 정리를 하자. 그래서 이제 현황 상황판이라는 걸 이제 처음 만들었습니다. 사실 너무나 익숙하게 코로나 때 저희가 뭐 시에서 정부에서 발표하고 했던 현황판. 근데 그게 없던 시절에 네, 맞습니다. 고산 중학생이었나요? 네, 맞습니다. 저희 옆 동네 살고 있었는데 네. 이런 걸 보면은 좀 떡잎부터 달랐던 거 아닙니까? 최영빈 학생은 아이비 이전에? 그건 아니었던 것 같고요. 저는 사실 코딩도 그때 처음 해봤었고 그래서 사실 좀 운 좋게 좀 만들었던 제품이 사실 어떻게 보면 운 좋은 것도 아니죠. 코로나19가 대구에서 이제 확산이 되면서 맞아요. 좀 이렇게 서비스 사용자들이 많아지면서 개발자로서 좀 독특한 이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고등학교 2학년 때는 토스의 최연소 제품 책임자 PO로 입사해서 개발자이자 창업자로 활동도 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고등학교 2학년 때 IB를 열심히 하고 있을 때 이제 담임 선생님께서 되게 크게 혼냈던 기억이 있거든요. 너 대학 안 갈 거니? 근데 사실 이렇게 내가 갑자기 회사를 가야 되겠다. 아니면 정확히는 회사를 가야 되기 때보다는 그 회사에 지원을 해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계기도 IB를 하면서 이제 제 주변 친구들이 IB 안에서 이제 창의 활동 봉사 이걸 하면서 친구들이랑 이제 모의 창업을 하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필요한 앱이나 웹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제 주변 IB 한 친구들이 많이 이제 저 때문에 컴퓨터 공학과도 가고 디자인 전공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좀 시작했던 것들이 나 이렇게 이 정도 만들면 회사 갈 수 있겠는데 라는 자신감이 생겨서 어떻게 지원을 했고 이제 또 선생님이 또 지원을 하니까 또 응원을 해주셔가지고 또 당당히 이제 합격을 해서 이제 핀테크 기업에서 몇 년간 이제 있다가 지금은 이제 다시 학교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예. 이 정도면 뭐 실리콘밸리라든가 미래의 스티브 잡스를 꿈꾸면서 유학을 생각할 법도 한데 네. IB 하면 좀 유학에 유리하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맞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유학을 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한국에서 아직 하고 싶은 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어릴 때 꿈이 이제 카이스트를 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공계 정수를 한번 찍어보자라는 생각으로 좀 한국에서 대학 진학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카이스트는 어떻게 가게 된 거예요? 그렇게 시간도 없고 또 수능 공부하고 이럴 시간은 더 빠듯했을 것 같은데. 네, 카이스트 안에는 일반 전형이 있고 이제 특기자 전형이라고 해서 과학이나 수과학 분야에서 이제 최상위 인재를 좀 한국에서 15명 정도 뽑는 이제 전형이 따로 있는데요. 저는 이제 IB에서 소위 말해서 IA라고 불리는 내부 평가들이 있는데 그 이제 과학 과목에서 실제로 실험을 설계해서 실험을 진행하고 그거를 보고서를 쓰고 성찰까지 해야 되는 그런 과목이에요. 그런 것들을 한 활동들 그리고 제가 이곳저곳에서 열심히 학교에서 뭐 연구하고 한 것들을 다 이제 정리해서 이제 카이스트에 지원을 했는데 이제 운 좋게도 이제 특기자 전형이라는 걸로 이제 붙어가지고 이제 카이스트에서 특기자 전형에는 이제 뭐 기초 과목 면제라든지 아니면 뭐 지도 교수님을 일찍부터 배정해 준다든지 하는 특별한 혜택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누리면서 지금 열심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IB 교육 활동이 이런 진로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지금 대학에서 공부하는데도 좀 뭐 별개다? 뭐 아주 다르지는 않은가요? 일단 제일 큰 거는 사실 뭐 공부나 아니면 뭐 실험에 도움이 된다 이런 거는 당연히 있는 것 같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전 친구들이랑 이제 최근에 만나서도 얘기해 봤을 때 졸업한 친구들이랑 얘기하는 거는 내 삶을 좀 주도적으로 살게 되고 주체적으로 살게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IB 하면서 정말 그냥 짧은 시간 내에 뭔가 수행평가하듯이 끝낼 수 없는 과제들이 아니면 평가들이 되게 많고 그리고 그런 수행 과정들이 많다 보니까 뭔가 주체적으로 내가 계획하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내고 이제 친구들이랑 보니까 지금 졸업한 친구들이 이제 제 주변에서 이제 창업을 하려는 친구들도 정말 많고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랑 몇 주 전에도 이제 미국에 가서 CES라는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제일 큰 이제 박람회에 가서 같이 IB 졸업한 친구들끼리 CES도 보고 그랬는데 그럴 정도로 자기 삶이나 꿈에 있어서 조금 주체적이고 주도적이고 내가 좀 더 나아가려는 그런 의지가 대부분 강한 것 같습니다. 그게 저는 제 삶에서 IB가 좀 준 큰 의미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 어머니 너무 부럽네요. 네. 어머니가 혹시 그리는 또 자녀들의 미래 모습도 저런 그림인가요? 네, 너무 이렇게 잘해주면 너무 고맙죠. 근데 어머니는 아이비를 이렇게 세 자녀에게 다 혹시 강권하셨는지 아니면 형빈 씨처럼 엄마 저 아이비 공부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한 건지 좀 궁금해요. 그런 건 아니고 아이비 학교에 가게 되어서 갔죠. 근처에 아이비가 네. 있었던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확신으로 막내까지도 이제 아이비를 통해 좀 키워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아이비를 하면 저는 학교에서 좀 공부보다는 좀 그런 걸 배웠으면 좋겠거든요. 뭔가 좌절하지 않는 방법, 뭐 도전하는 마음, 화합하는 것, 배려하는 것, 뭐 그런 것들을 좀 배웠으면 좋겠는데 아이비를 하면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아이비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지금 또 IB 공부를 중단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예, 그거는 아이의 선택인가요? 네, 아이의 선택이죠. 첫째는 그냥 일반 공부를 더 하고 싶어 해서 IB 반을 안 가기로 결정을 해서 좀 그럼 알겠다. 네, 그렇게 하기로 했죠. 그런 것도 또 아이의 고민과 결정을 또 존중하는 과정이다 싶습니다. 그럼 IB를 선택해서 가장 좋았던 점은 뭐예요, 어머니? 첫째 같은 경우는 좀 책을 별로 안 좋아하는 아이였는데 요즘에는 주말만 지나면 지금 기숙사 살고 있거든요. 주말만 지나면 새로운 책을 들고 나와요. 뭐 그냥 용돈으로 자기가 직접 책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읽고 싶은 책을 직접 계속 이렇게 구매를 해서 읽는 걸 보고 정말 그냥 배움의 주도권이 자기한테 있구나. 정말 하고 싶은 공부를 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중학교, 초등학교 때 그래도 IB 공부를 했던 게 지금 좀 도움이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면 학교 현장에서 다양한 아이들을 많이 보고 계실 텐데 IB는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잘 적응할 수 있습니까, 선생님? IB 교육 같은 경우는 본인 스스로 만들고 싶은 성을 스스로 설계해서 이제 블록을 주고 어떻게 쌓는 방법을 알려주고 그 이유는 학생들에게 맡기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래 처음에 입학했을 때 당시에는 이제 아까 전에 그 화면에 나타난 학생이 떠오르는데요. 그 학생 같은 경우는 자기가 만들고 싶은 블록이 무엇인지도 몰랐고 그다음에 어떤 성을 쌓으려고 하는지 혹은 어떻게 성을 쌓아야 되는지를 잘 모르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내가 역량이 이 정도인데 이미 정해져 있는 이런 성을 쌓으라고 하면 흥미가 생기지 않았을 텐데 본인이 만들고 싶은 성을 쌓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현재는 그런 성을 쌓을 수 있는 역량이 되지 않을지라도 내가 이 성을 쌓기 위해서는 어떤 기술을 갖춰야 되고 어떤 방식으로 조립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 어떤 동기부여가 좀 강하게 들어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나왔던 그 학생 같은 경우는 1학년으로 입학했을 당시에만 해도 사실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성적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보면은 4년제 대학에 진학을 하는 것 자체가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그런 학생이었는데요. 아까 보셨다시피 당당하게 현재는 4년제 대학에 그것도 본인이 전공하고 싶은 영어 영문학과로 진학을 해서 그 안에서 본인이 목소리를 내고 정말 물 만난 고기처럼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다는 점, 이 점이 굉장히 인상 깊었고 그래서 결국은 본인이 어떤 성을 쌓을지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거를 추구하려는 의지가 있는 학생이라고 하면은 현재 학업적 역량 수준에 관계없이 얼마든지 IB에 들어와서 나름대로 어떤 학업적 성취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확신을 합니다. 배움에 대한 의지와 또 그런 스스로를 좀 인내할 수 있는 그런 태도만 있다면, 긍정할 수 있는 태도만 있다면 또 도와줄 분들은 얼마든지 있군요. 선생님이라든지. 네. 친구들이라든지. 예, 지금 이 순간에도 IB를 고민하고 있고 또 준비 중이거나 아니면 IB 교육을 하면서도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후배들도 있을 텐데 선배로서는 어떤 얘기 해주고 싶어요? 사실 선생님 말씀 주신 게 정답인 것 같아요. 사실 고등학생이라는 나이에 자기가 무슨 성을 만들지, 무슨 꿈을 꿀지, 어디로 나아갈지를 정하는 게 대다수의 친구들한테는 힘들거든요. 운 좋게 저는 좀 일찍 찾았던 편이고 그러면 사실 그런 친구들이 IB에 오게 되면 각자 옆에서 자신만의 꿈을 만들어 나가고 그리고 배우고 싶은 거 난 커서 이런 게 될 거야 아니면 난 이런 거를 더 배우고 싶어 나 이런 데 관심 있어 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고 그 친구들이 사실 몰두하는 모습들을 계속 보게 되면 나도 모르게 나도 저런 거를 좀 배워보면 어떨까. 예를 들어 뭐 저는 주변에 IB에서 정말 열심히 창의활동 봉사로 밴드 같은 거를 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저는 피아노 밖에 칠 줄 모르는데 나도 좀 밴드 악기를 좀 공부를 해볼까라는 좀 그런 고민을 가고 이제 좀 배우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고등학교에 그런 기억들, 그런 것들이 좀 쌓이다 보니까 IB에 오면 좀 내가 어떤 사람으로 성장해야 되겠다에 대한 방향성을 친구들, 선생님 그리고 수업에서 좀 많이 배우고 느낄 수 있으니 좀 많이 고민하지 말고 그런 의지가 있고 내가 나만의 좀 무언가에 빠져서 깊게 몰두해보고 싶다, 몰입해보고 싶으면 IB가 좀 후회 없는 선택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교육의 패러다임을 어떻게 또 인재를 우리가 성장시킬까 하는 그 고민에서 아이비를 도입했다고 하셨는데 우리 대구의 진로 교육도 좀 바뀌고 있나요? 말씀한 것처럼? 우리 그 형빈군 아까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몰입하고 싶어하는 친구들한테 아이비가 잘 어울릴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비를 실천해보고 또 학교에서 아이비 학위를 공부하는 친구들 옆에서 지켜보니까 사실 이거는 가정에서도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 가정에서 자녀와의 관계를 형성하고 또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과의 관계를 형성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아이들에게 진로를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이 부분을 놓칠 수가 없잖아요. 진로를 도와줘야 되는데 사실 굉장히 좀 안타까운 것은 우리 기성세대의 관점에서 학생들의 진로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부족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이들에게 조기에 너무 진로를 결정할 것을 요구한다는 거죠. 아이들이 10대의 시기에 막 진로를 이거 할래 이거 하면 어떨까라는 권유를 저희들이 좀 강하게 하는 편이고 또 하나는 두 번째 아쉬운 점은 우리가 아이들에게 진로 이야기를 할 때 너무 직업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강하게 받거든요. 저는. 근데 아이비 하는 친구들 보면 우리 부모님도 말씀하셨고 또 형민군도 말씀하셨다시피 아이들이 주도성이라든지 몰입이 어떤 특정한 시기가 지나면 이 탐구 실행 성찰의 교수 학습 원리의 교육과정에 녹아들게 되면 아이들이 주도성이 생깁니다. 또 몰입하는 어떤 열정이라든지 끈기도 생기게 되거든요. 이게 왜 생기냐면 우리가 뭔가를 주도성을 갖게 된다는 것은 생각해보면 참여해야지 주도성이 생깁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야지 생기지 가만히 구경꾼의 시각에서는 이 주도성이 생기지를 않거든요. 그럼 참여한다는 것은 또 어떤 거냐면 아 이걸 내가 왜 하지? 이걸 왜 하지? 이걸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 이해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이 동기라든지 목적에 대한 이해가 생기고 또 거기에 대한 의욕이 생기면 저절로 참여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IB라는 것은 계속 선생님들이 그런 질문을 던지세요. 우리가 이 단어를 왜 공부할까, 친구들? 우리가 이 요소를 배워서 우리는 이걸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고자 하는 걸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반복적으로 경험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내가 이거 공부를 왜 해야 되지? 또 이걸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나 목적을 통해서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어떤 걸 이해하겠어라는 목적의식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 그게 주도성으로 이렇게 증진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IB를 통해서 보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선생님들에게 진로 교육에 시사하는 바도 되게 크다 생각합니다. 예, 물고기를 잡는 방법, 또 네. 꿈을 찾는 방법을 IB를 통해서 익힌 또 우리 졸업생들이 성인이 돼서는 어떻게 대학 생활을 하고 있는지 IB 졸업생들의 브이로그 그 일상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모두 다 경대 사대부고 출신 친구들인가요? 네, 저랑 같이 IB 일기를 했던 인기 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에서 IBDP를 졸업하고 현재 토론토 대학교에 재학 중인 박하원이라고 합니다. 전공은 International Development Study라고 해서 국제개발학 전공 중이고 부전공으로 Human Geography, 지리학이랑 Environmental Science, 환경과학 부전공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눈이 조금 오고 있습니다. 짜잔, 여기가 토론토 대학교고요. 여기까지 오는데 참 직항으로도 14시간이나 걸린답니다. 한국에 잘 못 들어옵니다. 아이고, 하지만 저런 도전쯤이야. 도서관인데요. 도서관에 들어가면 조용히 해야 돼서 일단 수업을 했어요. 비록 지금은 종강을 해서 수업이 없지만 이렇게 생긴 강의실에서 International/Global Health 수업을 들었고 정치경제학 수업도 이 강의실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내일 있는 시험은 환경과학 과목으로 지형학 과목입니다. 지하수에 대해서도 배우고 빙하에 대해서도 배우고 이제 지질학적인 움직임들이 어떻게 산을 만들고 하원이가 학교 다닐 때부터 관심에 많았던 분야고 그런 학교 분야를 내에서 전공하고 환경 프로젝트를 굉장히 많이 창의활동 봉사로 주도해서 했었습니다. 노트를 서로 공유하고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서로 물어보고 그렇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IBDP 1기를 졸업하고 지금 현재 경북대학교 사범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김세연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저의 하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경북대학교의 중앙도서관인데요.
시험 기간이 되면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기도 하는 곳입니다. 우선은 저희가 TOK라는 지식이론 수업을 하잖아요. TOK라는 수업을 통해서 저는 왜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듣기도 했고 저 스스로에게 던지기도 했고 다른 친구들에게 던지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단순히 질문을 던지는 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떠올린 생각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생각도 들여다보면서 더 넓고 더 나은 방향으로 사고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카이스트, E5 카이스트라고 불리는 카이스트에서 가장 큰 창업대회를 저는 저번에 나가서 수상을 했고요. 이제 이번에는 이제 알럼나이 자격으로 가서 카이스트 지금 학부 창업기업으로 이번에 카이스트를 대표해서 미국도 갔다 오고 하고 있습니다. 빨리 사인 받아놔야 될까요? 사진 한 장 찍고 가는. 대학 생활도 주도적으로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공부랑 이제 병행하면서 사실 학부 창업이 쉽지 않지만 현장입니다. 이제 좀 창업 활동을 열심히 같이 하면서 이제 학교에서도 할 수 있고 또 카이스트가 창업 환경이 굉장히 잘 돼 있어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이루어주고 오늘 퓨처 파운더 이건 어떤? 제가 이제 패널로 이제 컴업이라고 하는 중기부 스타트업 행사에 서울에는 패널로 이제 참여를 해서 이제 토크하고 그런 행사도 했었어요. IB에서 배운 것과 같이 평생 교육자, 평생 학습자로서 그런 어른으로서 성장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공부를 진행하는 점에 있어서는 제가 직접 내부 평가를 진행했던 게 큰 도움이 되고 있고요. 그럼 실험 보고서 작성하는 데도 크게 수월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글을 쓰면서 논리 구조를 이어가는 데 있어서의 경험이 여기에서 제가 시험 준비를 할 때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잘 또 성장한 졸업생들 보면 교장 선생님들 뿌듯하시죠? 네, 되게 자랑스럽고 또 지금 우리 학교에서 아이비를 공부하는 친구들도 형분 군처럼 좀 자기 주도적인 인재로 성장하고 싶은 그런 기대를 갖게 됩니다. 예, 교사와 학생 또 졸업생 시민들이 함께하는 그런 또 대구의 교육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죠.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어떤 우리 교육의 노하우 그다음에 그 방법 이런 것들을 좀 체계화시키고 우리 자신의 것으로 좀 흡수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서 우리 학교 또 우리 지역의 전체 모든 학교가 동반 성장하는 그런 날이 왔으면 하는 그런 꿈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근데 초기에는 아이비 학교가 워낙 또 많지가 않아서 이게 좀 보편적인 공교육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또 의구심들도 있었거든요. 현재 이제 2018년에 이제 대구 광역시 교육청에서 아이비 학교는 단계가 기초학교, 관심학교, 후보학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증학교 이런 단계를 밟게 됩니다. 이건 시도마다 조금씩 용어는 다를 수 있습니다만 그래서 2018년에 불과 20개 정도의 그러니까 초, 중, 고 합쳐서 20개 정도의 기초학교로 시작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일단 고등학교 과정인 DP 과정에서 현재 6개 학교가 인증을 받았고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합쳐서 현재 35개의 월드스쿨 그러니까 인증학교로 이렇게 양적인 팽창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후보학교라든지 관심학교까지 합치면 현재 대구 관내에 학교 450여 개 학교 중에 현재 87개 교에서 아이비를 도입을 이미 했거나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이 확산세가 무서울 정도로 좀 빠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좀 인상 깊게 좀 이렇게 연수에서 들었던 말이 교사가 모든 것을 가르치면 학생의 배움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게 아이비에서 어떻게 보면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학습 방향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꼭 아이비 학교가 아니더라도 다른 학교로 가셔서도 여기서 배웠던 어떤 그런 탐구 실행 성찰의 원리라든지 교사는 어떤 조력자로서 혹은 감독으로서 학생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어떤 그런 문화가 사실은 이 수치로 보이는 것보다 좀 더 많이 그리고 널리 확산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아이비 교육으로 인한 이런 긍정적인 영향, 파급 효과가 대구 교육 전반으로 좀 미치고 있다고 체감을 하세요?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저 자신도 그러니까 속으로는 이게 얼마나 확산이 될 수 있을까 혹은 이게 좀 워낙 그동안의 패러다임을 좀 급격하게 바꾸는 이제 그런 형태의 교육이라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에요. 이게 혹시나 찻잔 속의 태풍으로 그치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도 사실은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제가
이제 이 IB 운영 학교에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제가 23년부터 요 DP 코디네이터 그러니까 어떤 학교 안에서 DP 업무를 총괄하는 어떤 그런 업무를 맡게 되었는데요. 그걸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IB에 대해서 지역사회 그리고 학생, 동료 선생님들, 학부모님들과 소통을 할 사례가 많이 생깁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보면은 IB에 대한 인지도가 매년 달라지고 있음을 좀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학부모로서는 어떠세요? 교육의 소비자이기도 한데 대구 교육의 변화 IB 이후에 좀 느끼시나요? 네, IB를 하고 나서 아이들이 단순히 그냥 시켜주는 공부를 했다라면 지금은 왜 공부를 하는지, 무엇을 공부를 하는지에 대해서 본인이 너무 스스로 잘 알고 있다는 것이 좀 많이 달라진 점이고, 그리고 또 지역 행사 아까 보셨던 홈커밍데이라든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지역과 이제 대구 교육이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고, 그리고 또 그런 거를 보면 또 대구 교육에 좀 자부심을 느끼는 편입니다. 예. 자, IB가 대구의 모든 학교를 연결하고 또 교사와 학생이 함께 성장하는 그런 플랫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배우고 같이 성장하는 도시, 변화는 이곳 대구에서 IB를 중심으로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열렸던 컨퍼런스네요. 네, 작년 12월에 매년 열립니까? 작년이 두 번째인데요. 이제 IB 월드스쿨 스님들이 1년 동안 공부하고 연구하신 것을 서로 사례를 주고받는 주로 선생님들이 함께 예, 하시는 스님들이 함께 하신 공간인데 타시도 스님들이 저 행사를 알고 수백 명이 오신 걸로 저 알고 있습니다. 예, 요거는 어떤 세션입니까? 분임 세션. 네, 그 각 학교 급별 스님들이 이제 현장 연구 사례를 주고받는 시간이신데요. 네. 궁금해하시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좀 가려운 부분들을 긁어드리고 좀 뭔가 이게 함께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을 좀 뭐랄까 또 그런 자신감을 심어드리는 이제 그런 자리, 어떤 노하우를 전수해주고 또 함께 이렇게 커가는 공동 성장을 도모하는 자리. 네, 내 꿈에 날개를 달아 IB 토크 오늘 함께 하고 계십니다. 대구에서 시작한 IB가 대구의 또 교육에 그리고 우리 학생들에게 어떤 날개를 달아줄지 좀 가늠이 되십니까? AI가 답을 주는 시대라고도 하고요. 또 불안 세대라고 하는데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을 찾아갈 수 있다면 그 어떤 날개보다 든든하고 탄탄한 꿈을 향하는 날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오늘 네 분 또 생생한 이야기 많이 들려주셔서 감사하고 함께 하신 소감은 같은 질문으로 각자의 답을 하는 걸로 IB식으로 좀 마무리를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좋습니다. 학생들에게도 선생님께도 많이 화면 속에 여쭈었던 질문입니다. 나에게 IB란? 저에게 IB란 저는 IB는 미래 교육의 마중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 IB를 처음 시작했던 이유도 우리 미래 교육을 준비하기 위해서 있었던 것처럼 IB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 스님들 모두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IB 프로그램을 이수한 모든 친구들이 자기 삶의 주인이 되고 주인공이 돼서 평생 학습자로서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걸 기원하고 싶습니다. 네, 저에게 IB란 북극성과 같은 어떤 그런 존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북극성을 쫓아 망망대해를 가다 보면 제가 가는 길이 이 길이 맞나라는 불안이 들기도 하고 그 어떤 풍랑을 만나서 좀 힘이 들기도 하지만 항상 그 하늘 위에 떠 있는 북극성을 보면은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고 내가 성장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어떤 그런 지침과 같은 그런 존재가 저에겐 IB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학부모님께 나에게 IB란 뭡니까? 나에게 IB란 육아 지침서이다. 네, IB 학습자상에 배려하는 사람, 도전하는 사람, 성찰하는 사람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아이를 대하고 가르치다 보면 아이가 균형 잡힌 사람으로 성장하리라고 믿습니다. 자, IB 학생에게 묻겠습니다. 나에게 IB란? 나에게 IB란 첫 번째 기름 같은 존재입니다. 모두가 사실 어릴 때
눈에 불꽃 같은 열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 첫 번째 기름을 어디서 만나냐가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운 좋게 IB 교육과정을 하면서 좀 그런 불꽃에 기름을 부어주게 돼서 좀 주체적으로 계획하고 협의하고 토론하고 이런 것들을 스스로 해오다 보니까 좀 삶에 있어서 끊이지 않는 열정적인 주체적인 삶을 좀 걷게 된 것 같고 저뿐만 아니라 모든 친구들이 앞으로 삶을 대하는 태도에서 좀 그런 열정과 아니면 주체성이 좀 많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IB의 뭐 뛰어난 교육 과정이나 아니면 지식이론 소논문 그런 경험보다 가장 중요한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예, 이 시간 통해 IB 만난 인상은 좀 어떠십니까? 나에게 맞는 날개가 뭔지 몰라서 아니면 날 자신이 없어서 혹시나 꿈조차 꾸지 못하고 있었던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정답을 쫓고 비교하지 않고 스스로 묻고 또 나의 꿈을 찾는 그날까지 대구의 교육을 또 우리 아이들을 응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 꿈에 날개를 달아 IB 토크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